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주일을 이 영상을 만들려고 기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챗 GPT,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데모를 하다가 와, 이렇게 하면 변호사 편지도 대신 쓸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그때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변호사 편지를 쓸 수 있는 거, 변호사처럼 편지를 쓸 수 있는 거, 오늘은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변호사 만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몇 년 안 되신 분들 커뮤니티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집주인이 이걸 해결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혹은 뭐 누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밑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다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쓴웃음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변호사가 동네 알바도 아니고 몇백 불짜리 소송에 지금 변호사를 연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와, 물정 참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변호사 비용은 뭐 시간당 300불을 차지하신 변호사도 있고 500불, 800불, 뭐 2,000불, 심지어 8,000불을 차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변호사와 1시간만 얘기해도 8,000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타 변호사들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도 한 500불 이상은 다 받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근데 변호사 가격은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이건 변호사의 뭐 지명도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얼마큼 잘하냐 여기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한테 변호사 가격이 얼마 나올까요?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뭐냐면 저 밥 한 끼 먹으려는데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묻는 것만큼 광범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밥 한 끼도 뭐 10불짜리가 있고 밥 한 끼도 1,000불짜리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요. 자, 미국에서 몇 년 사신 분들은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편지 한 장 써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그래도 좀 몇 년 사시고 좀 이런 일들을 좀 부딪혀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라는 게 뭘까요? 이 편지는 보편적으로 demand lett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emand letter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걸기 전에 상대방한테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돈을 안 갖고 있거나 당신이 혹은 뭐 나한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는 편지를 demand letter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emand letter,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협박 편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협박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demand letter를 보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demand letter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랑 문제가 생기면 맨 처음에 날라오는 게 보편적으로 demand letter가 먼저 날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소송비가 비싸요. 보편적으로 누구한테 뭐 LA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한다. 그러면 파일링 가격도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일링 가격도 보통 7,800불, 법원에다 낸 돈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 변호사 비용이 벌써 한 몇천 불이 들어가겠죠. 그것도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변호사는 10,000불 받을 수 있고 어떤 변호사는 1,000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몇천 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2,000불 돈 받겠다고 벌써 몇천 불의 변호사 비용을 쓴다. 이거는 사실 미련 맞은 짓이죠. 상대방이 돈 안 내고 배째라고 그러면 끝인데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demand letter라는 걸 먼저 보내는데 이 demand letter가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지난주에도 챗 GPT 변호사 편지를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건 변호사가 써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적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demand letter를 변호사가 적는 경우가 있긴 있죠. 혼자서 하는 변호사 사무실, 뭐 그 분야 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변호사가 적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웬만한 러펌에는 사무장이 보통적으로 다 씁니다. 세크레터리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변호사 이름 안 적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사무장 이름 적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 이름이 밑에 적혀 있다는 보편적으로 변호사가 본인이 누구임을 알리기 위해서 바 넘버라고 변호사 라이센스 넘버도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름 뒤에 ESQ, Esquir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어서 본인이 변호사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이런 사소한 편지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demand letter를 받으면 그냥 사무장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받아본 뭐 demand letter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이 받아본 demand letter를 봤을 때 거의 모두 다 변호사가 직접 적은 demand letter는 없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나온 demand letter는 없었어요. 그냥 거의 다 그랬어요. 그냥 변호사 회사 이름에 그 밑에 일하는 사람 누구 이름 적고 끝이에요. 자, 이건 사무장이 적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꼭 변호사가 적어야지 demand letter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demand letter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디맨드 레터 협박 편지를 왜 보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소송부터 들어가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에 안 들어가고 상대방을 갖다가 겁박을 줌으로써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맨드 레터를 먼저 보냅니다. 자, 디맨드 레터 비용은 뭐 제가 얼마라고 확답은 줄 수 없겠지만 뭐 몇백 불 정도 해요. 보편적으로 뭐 한 300불, 뭐 500불,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100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는지는 뭐 그쪽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또 사무장을 알아서 사무장이 그냥 무료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디맨드 레터도 변호사나 사무장이 매번 새로운 글을 적는 건 아니에요. 템플릿, 자기네들이 만든 템플릿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요 템플릿을 사갖고 와서 거기서 글 몇 개만 바꿔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도 팔아요. 소프트웨어에서 뭐 날짜 며칠, 상대방 이름 누구, 본인 이름 누구, 케이스는 뭐 여기서 무슨 렌트비 밀린 문제, 혹은 뭐 채무 불이행 문제, 이렇게 하면 편지 샘플이 다 나와서 자동으로 편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돈 내면. 그전에는 저는 그런 걸 좀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모르면 매번 디맨드 레터를 쓸 때마다 한 300불씩 날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뭐 한 100유닛 정도 갖고 계신 분이 렌트비 안 낸 사람한테 매번 소송을 걸 수가 없죠. 소송 걸면 몇천 불이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선 디맨드 레터를 보내는데 이거 하나 쓸 때마다 몇백 불씩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죠.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좀 큰 데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디맨드 레터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또 디맨드 레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게 상대방이 디맨드 레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법정에 갔을 때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간 전쟁이 있는데 선전포고라는 거 하죠. 나 네 나라 쳐들어갈 거야. 선전포고를 안 하고 남이 나라 쳐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죠. 법원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맨드 레터도 안 보내고 다짜고짜 소송부터 보내는 이런 변호사는 좋게 안 봅니다.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맨드 레터를 먼저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본인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안 했구나. 게다가 디맨드 레터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답변도 없으면 뭐로 간주하냐? 상대방의 묵비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디맨드 레터를 이게 사무장이 쓰나 내가 쓰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굳이 몇백 불씩 돈 주고 디맨드 레터 쓰는 거 뭐 본인이 영어가 좀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오래 살았고 뭐 말은 잘하는 거하고 이런 편지 쓰는 건 달라요.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적으로 편지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국말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법정 편지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 이거를 오늘 챗 GPT 인공지능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편지를 만들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위협감이 들 수 있게 편지를 보내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 아직도 뭔지 모르시고 뭐 이게 뭐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난주 영상 한번 보시고요. 우선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됐으면 챗 GPT 화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영어가 불편하시다. 그럼 한국말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대신해서 디맨드 레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변호사처럼 디맨드 레터를 영어로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뭐 쭉 나왔죠. Dear 누구누구, I'm writing letter behalf of client name regarding to 뭐 bring description 어쩌고저쩌고. 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도 이제 쭉 적어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자, 제 이름은 ken PD이고 상대방은 존 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좀 편지를 적어주겠죠. 이것도 한국말로 적어줘.
자, 그러면 다시 영어로 적어주세요. 할게요. 영어로 적어주세요.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로 답변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영어로 된 편지가 필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병어사 편지를 적어달라 했고 제 이름과 상대방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적는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좀 샘플이 나올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제 지금 가로친 데는 우리가 이제 바꿔서 적으면 되는 걸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트비 안 내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쓰는 편지 그냥 샘플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디맨드 레터 Dear Mr. 잔도, 예, 잔도가 지금 상대방이니까 이렇게 하고 I'm writing this letter on behalf of my client, Mr. 캠피디, 예, 캠피디, 예, 고객 캠피디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고 brief description of issue, 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이슈를 얘기를 안 했죠. 자, 그래서 잠깐 스탑시키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저에게 15,000불을 빌렸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갚지를 않아서 현재 7,500불이 밀려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갚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편지를 써볼게요. 네, 그럼 또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좀 편지를 다시 써주겠죠. 지금 예,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예, 지금 7,500불을 바로 이렇게 이해된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게 지금 없어요. 예,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장해달라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2023년 3월 15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또 편지를 만들어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지 내용을 갖다 계속 보강하시면 돼요. 예. 아까 나온 내용에다가 쭉 이렇게 좀 적어줬는데, 자, 이 정도면 이제 우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예. 자,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은 14일 내에 해주십시오. 이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은 14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까지 쭉 집어넣었고 편지를 갖다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좀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 편지를 쭉 사용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병어사를 이용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분들이나 다른 나라 분들, 예, 영어로 된 빼곡한 편지가 나오면 우선 좀 겁부터 먹고 보죠. 예, 그리고 가서 법적으로 뭔가 한다. 예, 이런 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움츠릴 수가 있고 또 합의를 보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국말로 연락하거나 혹은 어정쩡한 편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보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편지를 적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하지만, 예, 어떻게 좀 적는지, 좀 보죠. 예. 자, 2023년 3월 15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리걸 액션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이 편지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좀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편지도 아주 좀 훌륭한데, 여기다가 조금, 예, 좀 더 변호사처럼 길게 적어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예. 좀 더 변호사처럼 전문적으로 길게 적어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적을지 한번 좀 볼게요. 예, 지금까지 내용은 다 있어요. 예, 15,000불을 빌렸는데 1월 1일부터 7,500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빨리 갚아달라. 예, 3월 15일까지 갚아달라. 안 갚아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와서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은 14일 내에 꼭 해주길 바란다. 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자, 좀 길게 적어주고 있어요. 말이 좀 고급져요. 예, 확실히 좀 적어놓은 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편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좀 복잡한 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잘못 적었는지 어쩐지 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번역기는 한글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라는 번역기가 편해요. 그래서 구글에다 파파고 치시고 파파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창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 사이에 편지가 좀 다 적혔는데, 자, 편지를 갖다가 다 카피를 해서 파파고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죠. 예. 지불 요청서, 예. 친한 제안도 씨, 난 당신이 나의 고객인 캔 PD인데 경찰로 번역을 잘못했네요. 진 7,500달러의 미지급 부채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2023년 1월 1일에 캔 PD부터 15,000달러를 빌렸고 그 이후에도 어떤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객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여러 번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의 지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던 모든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에게 지은 빚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로 인해 추가 비용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이 나의 고객에게 7,500달러 전액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15일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피해서 14일 이내에 이 편지에 회신을 하며 지불 계획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빚진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이 나의 고객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말로도 잘 썼어요. 예, 진짜 명필입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변호사 비용 및 법정 비용 외에 채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가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잘못됐어요. 자, 2023년 1월 1일에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저는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 여기다가 돈 빌린 날짜는 2022년 7월 1일이고 돈을 안 갚기 시작한 날짜는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다시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 편지를 써주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맞네요. 예.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2022년 7월 1일날 빌렸고 2023년 1월 1일부터 안 갚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이제 아까 내용과 보강해서 다 편지를 적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편지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카피해서, 예, 여기서 카피를 해서 다시 파파고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파파고에서 다시금 이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죠. 예, 당신이 2022년 7월 1일부터 캠피디로서부터 15,000달러를 빌렸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어떤 지불도 하지 않았던 것이 뭐 이렇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쭉 적혔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변호사 편지처럼 좀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좀 사용할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워드라든가 저는 맥이라서 다른 프로그램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선 카피 페이스트를 해놓겠죠. 자,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데 우선 이 편지 있죠. 예, 편지는 폰트가 뭐 이런 폰트 이런 거보다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거 타임스 뉴 로만, 예, 이런 글자가 좀 뽀다구납니다. 예, 그리고 폰트는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한 12폰트. 예, 좀 12폰트 정도 적어주시고 이 칸 있죠. 예, 칸은 이렇게 좁게 만들지 말고 글자와 글자 사이 칸은 자, 글자와 글자 사이 칸은 예, 너무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되죠. 예, 조금 넓혀주세요. 한 1.2, 3 정도. 예.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좀 그럴싸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가 있는 데는
예, 다 이게 지금 괄호가 있는 데는 여러분이 채워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맨 위에 제목을 갖다가 Demand Letter for Payment. 예, 요거는 조금 크게 하셨고 가운데다 딱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제 이름. 예, can PD.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주소 street.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네, MB 88888. 날짜 뭐 예서 마치죠. 마치. 그다음에 3rd 2023년. 자, 상대방은 예, 잔도예요. 잔도. 상대방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갖고 뭐 벌몬 에브뉴 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예, 제 이름 적어야 되겠죠. 캠피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적었고 사인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회사 이름이나 좀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뭐 ABC 매니지먼트 여러분 뭐 회사라든가 LLC.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CEO LLC 이렇게 좀 적고 컨택 뭐 이래서 2에 333 55.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프린트아웃 하시는 거예요. 자, 좀 그럴싸하셨죠? 예, 디맨드 요거는 조금 크게 굵게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편지가 좀 그럴싸하게 나왔죠? 예, 그럴싸하게 나오면 이거 갖다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우선 프린터 말고 PDF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편지가 완성이 됐죠. 예, 그럴싸하죠. 예, 병호사병 편지 같죠. 예, 그럴싸합니다. 몇백 불씩 돈 주고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사인만 하시고 보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실 때 좀 요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를 보내실 때 어떤 요령이 필요하면 그냥 편지를 보내지 마세요. 꼭 certified mail을 보내십시오. 뭐 그 몇 불 정도 돈 들어갑니다. 우체국 가셔서 상대방이 편지를 받을 때 사인을 할 수 있는 certified mail을 갖다가 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꼭 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두 번 복사해 갖고 한 번은 certified mail을 해 갖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하나는 본인 주소로 보내세요. 자, 그리고 뭐 도장이 있으면 좋은데 도장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도장이 있으면 카피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하나 보낸 게 우리가 보낸 증거가 있죠. 예, 그리고 법정에 와서 상대방이 나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certified mail을 보냈습니다라고 그것도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냈던 certified mail이죠. 예, 그건 받으면 뜯지 마세요. 안 뜯는 게 좋습니다. 자,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나중에 진짜 최악의 경우 예, 법정에 갔을 때 판사 앞에서 이 편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듣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때 같은 내용을 저기다 보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충분히 판사님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재판은 되게 유리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맨드 레터의 목적은 재판을 만에 하나 재판을 가더라도 아주 유리한 목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스 뉴 로만 폰트도 가급적 조금 조그맣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행간을 조금 느리세요. 그래서 가급적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두 페이지 예, 이렇게 좀 느리세요. 그리고 영어로 좀 빼곡하게 적혀 있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봤을 때 특히 영어가 불편한 사람일수록 겁을 덜컥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적혀 있는 거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받아봤던 디맨드 레터 혹시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적은 디맨드 레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사무장이나 세크레터리가 적어서 그냥 법률사무소 이름으로만 보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변호사가 적었으면 밑에다 바넘버 에스콰이어 보편적으로 이걸 다 적습니다. 자, 변호사한테 직접 부탁하면 솔직히 몇백 불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직접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이제 돈 갚는 거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보세요. 네. 아파트 렌트비를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상대방과 뭐 어떤 비즈니스를 50대 50으로 지분 나누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안 갖고 있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만드는 것도 굳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예, 계약서 만드는 법은 제가 요령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챗 GPT 갖고 한번 계약서를 만드시고 상대방하고 제가 사인하는 난을 만들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가 안 껴있어도 18세 이상 성인이 서로 합의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사회에서 계약서 쓰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다 배우는 거예요. 18세 이상이 만든 서로의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로 적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말로 적어놓은 건 나중에 코र्트 가면 그거를 공증시키는 거를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 또 번역사가 들어가면 그것만 또 돈이 1, 2천 불 깨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로 해놓는 게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게 내 사인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노터리 퍼블릭이라는 데 있죠. 예, 노터리 퍼블릭에 갖고 이 계약서 2장을 프린트한 다음에 노터리 퍼블릭 보는데 앞에서 노터리 퍼블릭이 상대방의 서로 아이디 확인하고 눈에서 보는데 앞에서 사인을 하고 노터리 퍼블릭이 이거는 본인이 사인한 거 맞다고 공중 도장을 찍어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거 내가 사인 안 했다고 발뺌도 못해요. 자, 이런 것들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지식을 좀 알면 됩니다. 자, 이거 반응이 좋으면요 제가 또 시리즈로 계약서 만드는 법,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법, 챗 GPT를 이용해서 실제 만드는 방법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돈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